맞벌이를 하면서 육아까지 함께 한다는 건 사실상 두 개의 풀타임 일을 동시에 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출근해서 회사 일을 하고 퇴근하자마자 또 다른 육아라는 일터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모든 부담이 한쪽에 쏠리게 되고 결국 몸과 마음 모두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하나? 라는 억울함,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라는 고립감, 그리고 이 관계가 과연 건강한 걸까? 라는 의문까지 따라오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히 조금 힘든 상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공평한 상태입니다. 맞벌이라면 소득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인데 육아와 집안일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불균형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과 원망을 키우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 분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당신은 왜 안 해? 라고 따지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바쁘고 오히려 대화가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말을 꺼내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상황을 공유하고 나의 상태를 전달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요즘 회사 일과 아이 돌보는 일로 너무 지쳐 있어. 하루가 끝나면 기운이 하나도 남지 않아. 이렇게 자기 감정을 설명하는 방식은 상대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녁에 아이 씻기는 건 당신이 맡아줄 수 있을까? 주말에는 내가 장을 보러 가는 동안 당신이 아이랑 시간을 보내줄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하면 추상적인 육아를 도와달라보다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건 남편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물론 남편이 육아를 소홀히 하는 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는 아내가 더 잘할 거야라는 무의식적인 고정관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라는 두려움, 혹은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육아까지 라는 피로감 등 말이죠. 이런 배경을 알면 단순히 게으름이나 무책임으로만 보기보다는 그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해줄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육아는 기술이고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재우는 법, 먹이는 법, 달래는 법은 한두 번 해본다고 금방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아내가 이미 해오면서 익숙해졌기에 잘하는 것이지 남편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경험 부족으로 서툴 뿐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게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해주니 아이가 훨씬 좋아하네.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은 남편이 참여를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은 육아는 도움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남편이 육아를 도와준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이는 두 사람의 아이이고 따라서 육아도 두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는 나를 도와줘보다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몫이야라는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남편도 스스로 책임감을 자각하고 의무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남편이 변하길 기다리는 동안에도 내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아이를 재운 뒤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님이나 친척 혹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활용해 숨 쉴 구멍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혼자 해내려는 압박감은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관계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불만을 단순히 육아 문제로만 두면 나중에는 부부관계 전반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대화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단순히 집안일 분담을 넘어 관계 자체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대화와 시도가 반복돼도 변화가 전혀 없고 남편이 끝내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때는 더 큰 결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함께 받아보거나 주변의 도움을 구하거나 때로는 관계의 본질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육아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한쪽만 참여한다면 결국 그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겉으로 보기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겠다라는 시선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안정 대신 더 큰 피로와 긴장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밤에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중 부담 속에서 둘 중 한쪽이 그 무게를 홀로 짊어진다면 불공평함과 서운함은 금세 깊은 꼴이 됩니다. 남편이 육아를 내 일로 여기지 않고 아내의 몫이라고 여기는 순간 아내는 외로운 전쟁터에 남겨진 병사가 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큰 상처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믿음의 붕괴입니다. 결혼을 하며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이를 돌보는 밤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마다 왜 나만 이 자리에 있지? 라는 외로운 질문이 쌓여갑니다. 이 질문은 결국 부부관계의 신뢰를 흔드는 씨앗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저 사람은 모른 척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은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얼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갈등을 피하려고 혼자 참고 또 참고 하다가 어느 날 폭발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남편 입장에서는 갑자기 화낸다라는 오해만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피로와 작은 불만을 쌓아두지 않고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이 씻기면서 너무 힘들었어. 내일은 당신이 같이 해주면 좋겠다처럼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붙이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는 작은 성공 경험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이 육아에 서툴고 그래서 자꾸 뒤로 빠지려 한다면 그 서툴물 경험으로 바꿔주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산책을 다녀오는 간단한 일부터 맡기는 거죠. 처음에는 어설프고 불안해 보여도 아이가 아빠와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돌아온다면 그 순간은 남편에게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줍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 남편의 태도도 점차 변해갑니다. 셋째는 부부가 함께 부모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육아는 단순히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공동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되길 바라는지, 그걸 위해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육아가 아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넷째는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육아는 본래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공동체의 몫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부만으로 모든 걸 감당하려니 힘이 배가 되는 거죠. 부모님, 친척, 아이 돌봄 서비스,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등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남편이 바뀌길 기다리는 동안 아내의 지친 몸과 마음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됩니다. 다섯째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나 부모로서의 정체성에 압도됩니다. 그러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개인이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던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잠시라도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는 시간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들이 있어야 다시 부모로 돌아올 힘을 얻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필요한 자기 관리라고 생각하세요. 여섯째는 남편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도 좀 해라는 말은 효과가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가면 나는 곧 지치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그러면 결국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면 남편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담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제3자가 말해주는 객관적인 조언은 배우자가 훨씬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단번에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하고 여러 번 시도해야 조금씩 바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아내가 자신의 요구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육아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겁니다. 반복은 때로 지치게 하지만 관계 변화에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